서류는 벽호를 제압하고 만리상회 총단의 육중한 정문을 넘어섰다. 총단 내부는 겉모습처럼 화려하고 웅장했으나 그 거칠에 아래에는 병들고 썩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서류가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사방에서 왕천에게 충성하는 핵심 무사들 수십 명이 창과 검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무사들은 벽호가 순식간에 무력화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천의 엄청난 권력과 보상에 대한 탐욕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총단의 중앙 마당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다. 서류는 포위망의 중심에 선 채 무혈천영의 푸른 기운을 전신에 순환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 충돌을 원치 않았다. 그녀의 목적은 왕천을 직접 대면하고 단주의 행방을 파악하며 만리상회를 정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왕천 총수대행을 만나러 왔소. 길을 막는다면 나는 그대들의 내력을 정화할 수밖에 없소. 서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잔혹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무사들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주가 총단을 이끌 때의 정의로웠던 시절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탐욕은 기억보다 강했다. 선두 무사가 분노에 차 외쳤다. 헛소리 마라. 총수대행께서는 현룡인을 혐오하신다. 너를 산채로 잡아 총수대행께 바치겠다. 무사는 긴 창을 휘두르며 서류의 심장을 노렸다. 서류는 청월검을 검집에서 뽑아냈다. 청월검은 칠흑 악마와의 싸움에서 푸른 정화의 기운을 흡수하여 더욱 맑고 서늘한 빛을 내뿜었다. 서류의 검술은 파괴가 아닌 흐름이었다. 그녀는 창 끝에 청월검을 가볍게 갖다 대었다. 바지직, 청월검이 무사의 창에 담긴 탁한 내력을 정화하자 창은 힘을 잃고 맥없이 떨어졌다. 서류는 눈 깜짝할 사이에 포위망을 뚫고 총단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내력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무사들만이 남을 뿐이었다. 그녀는 무혈천영의 순수한 정화력이 가진 압도적인 제압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승리는 적을 살상하지 않고도 이루어졌다. 총단 본관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고가의 보물과 희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서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탐욕과 부패의 냄새였다. 특히 본관의 가장 깊숙한 곳, 단주가 사용하던 집무실 주변에서 이상하게 강한 탁하고 어두운 기운이 감지되었다. 이 기운은 단순히 왕천의 권력욕에서 나오는 살기가 아니었다. 서류는 청월검을 다시 검집에 넣고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다가갔다. 방문은 단단한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서류는 문고리에 손을 얹고 무혈천영의 기운을 흘려보냈다. 철문에서는 차가운 저항이 느껴졌다. 칠흑 악마의 마귀는 아니지만 그 잔재가 인간의 탐욕과 결합하여 더욱 끈끈하고 역겨운 기운을 만들어냈군. 서류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 방 안에 왕천이 숨기고 있는 총단 부패의 핵심이나 혹은 단주의 행방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서류는 철문을 열기 위해 정화의 힘을 모았다. 철문에 푸른빛 기운이 스며들자 자물쇠와 경첩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부식되며 가루가 되었다. 철문은 마지막 저항과 함께 스르륵 열렸다. 방 안은 어둡고 습했으며 부패한 약재와 낡은 문서들이 뒤섞인 역겨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방 중앙에는 단주가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 위에는 강호의 각 문파와 상단의 약점이 기록된 은밀한 문서와 만리상회의 자금이 왕천에게 불법적으로 흘러간 내역을 보여주는 장부가 흩어져 있었다. 서류는 장부를 집어들었다. 왕천이 만리상회의 모든 자원과 정보력을 이용하여 중원 강호를 경제적으로 잠식하고 있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그때 서류는 장부 아래에서 단주의 친필로 쓰인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짧고 급박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왕천, 내 숙부는 위험하다. 그가 칠흑 악마의 잔재를 이용해 무공을 익히고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나는 만리상회의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간다. 서류는 단주가 왕천의 음모를 알고 북방으로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왕천이 칠흑 악마의 잔재를 이용하여
무공을 익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는 벽호가 보여준 강한 살기와 만리상회 무사들의 탐욕적인 내력의 근원이 단순히 권력욕뿐만 아니라 진짜 마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서류의 정화의 사명은 더욱 무겁고 절실해졌다. 서류가 단주의 쪽지를 쥐고 왕천의 어두운 비밀을 파악하는 순간 방의 문이 폭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렸다. 종단 깊숙한 곳까지 침입자가 들어왔음을 알게 된 왕천이 친히 무사들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왕천은 만리상회 단주의 숙부답게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에는 탐욕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의 전신에서는 음습하고 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는데 서류가 만겁동에서 느꼈던 칠흑 악마의 마기와 놀랍도록 유사했다. 다만 그 마기는 왕천의 인간적인 악의와 결합하여 더욱 비틀리고 추악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감히 내 권한 구역에 침범하여 총단의 비밀을 훔쳐보는 불길한 계집 같으니 너는 단주의 행방을 아는 듯한데 내가 바로 총단의 혼란을 야기하는 혈룡인의 후예가 아니더냐. 왕천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서류를 몰아붙였다. 그의 뒤에 선친이 무사들은 왕천의 마기의 영향을 받아 눈이 충혈되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서류는 단주의 쪽지를 품속에 넣고 청월검을 뽑아 들었다. 청월검은 왕천의 마기에 반응하여 맑고 푸른 정화의 빛을 발산했다. 왕천, 당신이 단주를 배신하고 권력을 탐한 것만으로도 모자라 칠흑 악마의 잔재를 이용하여 사악한 무공을 익혔단 말이오. 서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왕천은 서류의 말을 듣자 크게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고 마기를 흩뿌렸다. 하하, 칠흑 악마의 잔재. 그래, 단주는 그것이 위험하다며 막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중원의 무궁무진한 힘을 거저 얻었다. 정파와 사파를 넘어선 궁극의 힘이다. 혈룡인의 정화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주마. 왕천은 친히 무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서류가 하위 무사들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했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다. 왕천은 자신의 힘만이 서류의 정화력을 막을 수 있음을 알고 직접 나섰다. 왕천은 무영의 기운을 응축하여 검은 비수처럼 서류에게 날렸다. 이 비수는 마기와 왕천의 내력이 결합된 순수한 파괴력이었다. 파앙! 서류는 청월검을 휘두르지 않고 무혈천형의 푸른 방어막을 형성하여 비수를 막아냈다. 검은 기운은 푸른 방어막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는 듯 소리를 내며 소멸했다. 왕천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놀랍군. 칠흑 악마의 마기를 정화하다니. 하지만 이것은 잔재일 뿐. 왕천은 전신에 남아있는 모든 마기를 끌어모았다. 그의 몸은 검은 연기에 휩싸였고 그의 무공은 만리상회의 것이 아닌 어둠의 힘으로 변질되었다. 서류는 왕천의 순수한 마력에 맞서 청월검에 무혈천형의 정화력을 주입했다. 푸른빛 검기와 검은빛 마기가 총단 본관의 집무실에서 충돌하는 순간 강호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서류는 왕천을 쓰러뜨려야만 단주를 찾고 만리상회를 타락에서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왕천이 마기를 끌어올려 격렬하게 공격하자 집무실은 순식간에 파괴되기 시작했다. 왕천은 칠흑 악마의 잔재를 흡수한 덕분에 이전의 고수들보다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생명력을 앗아가는 듯한 음습한 힘이 담겨 있었다. 죽어라. 혈룡인의 후예. 내 정화의 힘이 나의 권력을 방해할 수는 없다. 왕천은 검은 파동을 쏘아내며 서류를 압박했다. 서류는 청월검으로 검은 파동을 정화하며 방어에 집중했다. 그녀의 정화력은 마기를 무력화시켰으나 왕천의 내력 자체가 워낙 강력했기에 시간이 필요했다. 서류는 이 전투가 단순한 무공 대결이 아니라 정화와 타락의 의지 싸움임을 깨달았다. 서류는 왕천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무혈천형을 극단까지 끌어올렸다. 칠흑 악마의 본체를 봉인하며 순수하게 정화되었던 무혈천형이 왕천의 잔재 마기와 부딪히자 새로운 각성을 시작했다. 서류의 전신에서는 푸른빛과 황금빛이 뒤섞인 강렬한 빛이 터져나왔다. 이 빛은 왕천의 마기를 정화하는 것을 넘어 왕천의 정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권력욕의 근원을 공격했다. 벽호를 제압했을 때처럼 이번에는 왕천의 영혼 자체를 치유하려는 강력한 정화의 물결이었다. 이 빛은 무엇이냐? 나의 마력이, 나의 내력이 사라지고 있다. 왕천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을 감싸던 검은 연기가 푸른 정화의 물결에 휩쓸리며 소멸했다. 그의 무공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광기로 가득 찼던 눈빛은 공포로 바뀌었다. 서류는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청월검을 왕천에게 겨누는 대신 손바닥을 왕천의 심장에 대었다. 당신의 탐욕을 정화하고 만리상회의 죄를 청산할 것이요. 푸른빛 정화력이 왕천의 몸속으로 밀물처럼 흘러들어갔다. 왕천은 모든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마귀는 완전히 정화되었고 그는 다시 나약하고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다. 왕천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몸부림쳤다. 그는 더 이상 만리상회의 총수대행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과 상회를 파괴한 죄인일 뿐이었다. 무혈천영의 최종 진화는 파괴가 아닌 영혼의 치유와 정화를 통해 절대적인 승리를 가져왔다. 서류는 왕천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녀의 마음은 승리감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만리상회의 타락은 왕천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왕천이 정화되어 무력화되자 총단 주변의 친위 무사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권위와 힘의 근원이었던 왕천이 단숨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무사들은 싸울 의지를 잃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만리상회 총단은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에 놓였다. 서류는 왕천을 포박하여 총단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총단 내부의 단주에게 충심을 바쳐온 상급 인원과 금고지기들을 소집했다. 그녀는 단주의 행방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했다. 서류는 왕천의 집무실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단주가 남긴 쪽지에는 만리상회의 마지막 희망을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 있었다. 서류는 이 희망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만리상회를 타락에서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비밀 결사일 것이라 추측했다. 서류는 집무실 구석에 숨겨져 있던 낡은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지도는 중원의 일반적인 지도가 아니라 만리상회의 은밀한 교역로와 숨겨진 창고들이 표시된 비밀 지도였다. 지도의 한쪽 구석, 벽운산 인근의 깊은 계곡에 단주의 친필로 작은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별도의 필체로 금강진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서류는 단주가 왕천의 음모를 알고 북방으로 떠났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왕천이 칠흑 악마의 잔재를 이용하여 무공을 익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는 벽호가 보여준 강한 살기와 만리상회 무사들의 탐욕적인 내력의 근원이 단순히 권력욕뿐만 아니라 진짜 마귀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서류의 정화의 사명은 더욱 무겁고 절실해졌다. 서류는 만리상회 총단의 수습을 단주에게 충심을 바쳐온 상급 인원과 금고지기들에게 맡겼다. 그녀는 총단을 정상화하고 왕천의 부패 행위를 강호 전체에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 만리상회의 제거는 서류의 사명이었지만 단주를 찾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서류는 벽호에게 단주의 행방을 아는지 물었으나 정화된 벽호는 왕천의 음모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벽호는 서류에게 총단 내부의 왕천 잔당들을 모두 정화하여 만리상회를 정의로운 상단으로 되돌려달라고 간청했다. 서류는 청월검을 챙겨 천중성을 나섰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왕천과의 싸움을 넘어 행방불명된 단주를 찾아 만리상회의 마지막 희망을 확인하는 더욱 위험하고 복잡한 임무로 이어지게 되었다. 금강진과 단주의 운명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는 왕천을 제압하고 만리상회 총단의 수습을 충성파 상급 인원에게 맡긴 후 미련 없이 천중성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복수심 대신 강호의 질서를 회복하고 단주를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목적지는 단주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언급했던 금강진이었다. 금강진은 벽운산 인근의 험준한 계곡에 위치해 있었으며 만리상회의 비밀 지도에만 표시된 은밀한 무림 세력이었다.
단주의 스승이 그곳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금강진이 칠흑 악마의 숙명이나 만리상회의 정의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류는 금강진만이 단주의 행방을 알고 있을 유일한 실마리라고 믿었다. 서류는 무혈천형을 전신에 순환시키며 최고 속력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정화된 무공은 그녀의 몸을 더욱 가볍고 민첩하게 만들었으며 칠흑 악마와의 싸움에서 얻은 내상의 흔적마저 완벽하게 치유하고 있었다. 천중성에서 벽운산까지의 거리는 수백 리에 달했지만 그녀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단주가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간 곳인 만큼 그곳에 왕천의 잔당이나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단주가 왕천의 음모를 막기 위해 홀로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시작했을지 상상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여정 중 서류는 강호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왕천이 몰락했다는 소문이 천중성에서 퍼져나가면서 만리상회의 폭압적인 통치에 시달리던 약소 문파와 백성들 사이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요양성에서 무력화했던 만리상회 무사들의 소식은 총단의 부패를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민심을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질서의 공백을 틈타 새로운 악의 무리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만리상회의 부패한 잔당들이 약탈을 일삼거나 묵세련이 남긴 사악한 무공을 익힌 자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강호는 일시적인 평화를 얻었을 뿐 근본적인 악의 뿌리는 아직 뽑히지 않은 상태였다. 서류는 이동 중 만리상회 잔당들이 한촌을 약탈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으나 그들이 휘두르는 무공에는 왕천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탁하고 거친 기운이 느껴졌다. 이들은 왕천에게서 직접 마귀를 전수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왕천의 영향력 아래에서 탐욕과 악의를 무분별하게 키워온 무리들이었다. 서류는 주저없이 그림자처럼 마을로 침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람보다 빨랐고 가벼운 나무집처럼 소리가 없었다. 그녀는 잔당들이 백성들을 위협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파앙! 서류의 청월검은 검은 기운을 가진 잔당들의 검을 스치며 그들의 무력을 순식간에 정화했다. 잔당들은 고통 없이 힘을 잃고 쓰러졌고 그들의 복면이 벗겨지자 공포에 질린 눈을 드러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서류는 그들을 포박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맡긴 후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단순한 제압을 넘어 강호의 뿌리 깊은 악의를 정화하는 것이 그녀의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녀는 정화만이 강호를 진정한 평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청월검은 이제 살인이 아닌 혼란과 타락을 종식시키는 정화의 상징이 되었다. 벽운산에 가까워질수록 서류는 차가운 산의 기운과 신비로운 연기를 느꼈다. 이곳은 벽운선인의 도장이 있던 곳이며 칠흑 악마의 마지막 봉인이 이루어졌던 신성한 장소였다. 서류는 지도에 표시된 깊은 계곡을 찾아 험준한 산세를 뚫고 나갔다. 그녀의 무혈천형은 산의 연기에 반응하여 더욱 맑고 강렬한 빛을 발산했다. 산의 전기가 그녀의 정화된 내력과 공명하는 듯했다. 서류는 벽운산의 맑은 공기와 숭고한 연기를 호흡하며 단주가 이곳에 무사히 도착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강호 재건의 첫 단추가 단주를 찾는 일에서 시작됨을 알고 있었다. 서류는 깊은 안개와 웅장한 폭포 소리에 가려진 계곡 입구를 향해 마지막 힘을 쏟았다. 서류가 지도에 표시된 은밀한 계곡에 다다르자 계곡 입구는 짙은 안개와 신비한 기운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 안개는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니라 자연의 지형과 특수한 무공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 진법임을 서류는 즉시 파악했다. 이는 평범한 무리민의 힘으로는 절대 찾거나 통과할 수 없는 일종의 봉인수림을 의미했다. 금강진이 자신들의 위치를 철저히 숨기고 있음이 명확했다. 서류는 만리상회의 비밀 지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법의 정확한 입구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집중력을 투자해야 함을 깨달았다. 서류는 급하게 진입하는 대신 계곡 주변의 지형과 기운을 자세히 살폈다. 그녀는 무혈천형의 정화력을 이용하여 진법의 흐름을 읽으려 했다. 진법은
자연의 기운과 단단한 바위를 이용해 구축되었으며 공격적인 살기보다는 방어와 은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단주의 스승이 연관된 곳답게 정파의 순수한 도력이 느껴지는 견고한 방어 체계였다. 서류는 진법의 틈을 찾아 순결처럼 부드럽게 진입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류가 진법의 입구를 찾기 위해 바위에 손을 대고 내력을 시험하는 순간 바위 뒤에 짙은 안개 속에서 날카로운 검기가 번개처럼 솟아나 서류의 심장을 겨냥했다. 쾅! 서류는 몸을 돌려 청월검을 휘둘렀고 공격자의 검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청월검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빛 정화력이 공격자의 검기를 맑게 흩뿌렸다. 중도름과 함께 서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공격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소녀 검사였다. 소녀는 흰색에 가까운 검은 복장을 하고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높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결연했으며 무공의 기운은 맑고 강직했다. 그녀가 쓰는 검법은 만리상회나 정파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고유하고 독특한 것이었다. 그 검법은 산의 기운과 바람의 흐름을 닮아 있었다. 누구냐? 감히 금강진의 경계를 침범하다니. 소녀 검사는 격앙된 목소리로 서류에게 검을 겨누었다. 그녀의 내력은 서류에게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그 본질은 선하고 정의로웠다. 그녀는 금강진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서류는 청월검을 내렸다. 그녀는 소녀의 맑은 눈빛에서 왕천에게서 느꼈던 추악한 탐욕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서류라고 하오. 금강진을 찾으러 왔소. 당신들에게 만리상회 단주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야 하오. 서류는 자신의 정화력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태도를 취했다. 소녀 검사는 서류의 평온함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의 정체를 의심하는 듯 매서운 질문을 던졌다. 만리상회, 그 타락한 상단과 우리 금강진은 오랜 세월 관계를 끊었다. 단주, 그 이름은 우리에게 금기나 마찬가지다. 허튼 소리로 진입하려 들지 마라. 만리상회는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녀는 이내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나는 금강진의 청하다. 청하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단주가 금강진의 비밀을 알고 이곳을 찾아왔음이 분명한데 금강진은 단주의 이름을 금기시하고 있었다. 만리상회의 타락이 단주의 실종과 금강진과의 관계 단절에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서류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청하를 설득해야 함을 깨달았다. 서류는 청하의 적대감이 순수한 분노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청월검을 검집에 넣고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만리상회의 타락을 멈추기 위해 이곳에 왔소. 단주는 왕천의 음모를 막기 위해 북방으로 떠났고 지금은 행방불명되었소. 그가 마지막 희망으로 당신들의 금강진을 언급했소. 부디 내가 단주의 마지막 흔적을 찾도록 도와주시오. 나는 만리상회의 죄를 속죄하려는 현룡인의 후예요. 서류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밝히며 청하의 경계심을 풀고자 했다. 청하는 서류의 진심이 담긴 말과 공격적이지 않은 태도에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서류의 맑고 깨끗한 기운에서 악의를 느낄 수 없었으며 현룡인의 후예라는 엄청난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청하는 자신의 검을 거두며 씁쓸하게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단주는 만리상회의 배신 때문에 우리 금강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후예다. 우리는 만리상회를 믿지 않는다. 현룡인의 피는 봉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만리상회의 배신은 우리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류는 놀라움 속에 진실을 물었다. 배신이라니? 만리상회가 금강진에 무슨 죄를 지었소? 내가 아는 만리상회는 정의로운 상단이었소. 청하는 한숨을 내쉬고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은 채 입을 열었다. 금강진은 고대부터 칠흑 악마의 봉인을 대대적으로 관리해온 비밀 문파였다. 벽운선인과 협력하여 봉인을 강화해왔지. 하지만 만리상회의 초대 단주가 힘에 눈이 멀어 봉인수를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금강진의 문주와 수많은 무인들이 희생되었다. 단주의 오랜 스승은 그 사건을 막으려다 실종되었지. 우리는
만리상회의 배신을 잊지 않았다. 당신이 혈룡인의 정화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의 죄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서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가 알던 만리상회의 정의로운 역사는 배신과 탐욕이라는 숨겨진 어둠을 안고 있었다. 단주가 왕천의 음모를 막기 위해 금강진을 찾은 것은 만리상회의 오랜 죄를 속죄하고 금강진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이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 것이다. 단주는 만리상회의 단주이기 이전에 죄인의 후손으로서 책임을 지려 했던 것이다. 청하는 서류에게 냉정한 시선을 던졌다. 나는 금강진의 청하다. 당신이 단주의 가족이 아니라면, 그리고 왕천의 부패를 막으려 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하지만 금강진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만리상회의 적으로 대할 것이다. 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진정한 속죄의 의지를 보았다. 내가 당신을 감시할 것이다. 청하는 진법에 숨겨진 입구를 손짓으로 보여주었다. 서류는 청월검을 굳게 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녀의 사명은 단순히 왕천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수백 년에 걸친 만리상회의 죄악을 정화하고 단주가 지키려 했던 금강진과의 동맹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서류는 청하를 따라 짙은 안개 속에 금강진으로 발을 들였다. 서류가 청하를 따라 진법을 통과하자 계곡 안쪽에는 바위와 단단한 나무로 지어진 소박하지만 견고한 형태의 은둔 처소가 나타났다. 이곳이 바로 칠흑 악마의 봉인을 대대로 관리해온 금강진의 본거지였다. 처소 주변에는 수십 명의 금강진 무인들이 서류를 경계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무공은 강직하고 자연의 기운이 느껴졌으며 탐욕이나 마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들의 복장과 무기는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오래된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금강진의 문주 대리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청하와 서류를 맞았다. 노인의 눈빛은 세월의 풍파와 깊은 회한을 담고 있었으며 서류에게서 만리상회의 타락을 연상시키는 경계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의 전신에서는 굳건한 내력이 느껴졌으나 오랜 슬픔으로 인해 활력을 잃은 듯했다. 청하, 어찌하여 만리상회와 연관된 불길한 손님을 들였느냐? 이자는 총단의 수장의 혈족이 아니더냐? 노인은 청하에게 엄격하게 꾸짖었다. 청하는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이분은 왕천의 부패를 막고 단주님의 행방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분에게서는 악의가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강하고 순수한 정화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만리상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믿어 주십시오. 서류는 노인 앞에 단주의 친필 쪽지와 만리상회 총단의 비밀 장부 일부를 내려놓았다. 저의 만리상회가 금강진에 지은 오랜 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단주는 왕천의 음모를 막기 위해 자신의 숙명을 걸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부디 단주의 행방을 아신다면 알려주십시오. 왕천은 칠흑 악마의 잔재를 이용해 총단을 타락시켰습니다. 노인은 쪽지와 장부를 확인하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왕천의 사악함과 칠흑 악마의 잔재가 다시 강호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금강진에게 절대적인 위협이었다. 노인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만리상회 단주. 그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봉인술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었다. 우리는 단주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과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단주는 우리에게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가 봉인된 장소에 대한 핵심 단서를 얻어 단독으로 그곳으로 떠났다. 그곳은 벽운산의 가장 깊숙한 곳, 고대 봉인진이 위치한 은밀한 장소이다. 노인은 단주가 향한 곳이 벽운산의 가장 깊숙한 곳, 고대 봉인진이 위치한 은밀한 장소임을 알려주었다. 그곳은 칠흑 악마의 핵심 마귀가 영원히 봉인되어 있어야 할 곳이었다. 노인은 단주가 왕천보다 먼저 그 봉인 장소에 도착하여 마귀가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서류는 단주가 혼자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떠났는지 깨닫고 가슴이 미어졌다. 단주는 만리상회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강호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서류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청하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청하는 단주에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호의 평화를 위한 서류의 결단에 감화되어 동행을 약속했다. 서류와 청하는 금강진 무인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문주 대리의 묵인 속에서 고대 봉인진을 향한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다. 단주의 운명과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가 풀려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궁극적인 사명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와 청하는 금강진의 은둔 처소를 나섰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벽운산의 가장 깊숙한 곳,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가 봉인된 고대 봉인진이 위치한 은밀한 장소를 향했다. 청하는 금강진의 후예답게 벽운산의 지형과 숨겨진 길에 능통했지만 그 길이 험난함은 피할 수 없었다. 단주가 홀로 이 길을 걸었을 무거운 책임감을 생각하며 서류는 묵묵히 뒤를 따랐다. 서류는 청하에게 단주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다. 여정 내내 청하는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했지만 만리상회에 대한 오랜 불신과 단주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다. 청하는 걷는 내내 서류에게 금강진의 비밀스러운 역사를 들려주었다. 만리상회의 배신 이후 우리 금강진은 봉인을 유지하는 고독한 사명만을 안고 은둔했다. 벽운선인의 도력과 우리 문파의 비술로 봉인은 유지되었지만 칠흑 악마의 마귀는 봉인을 끈질기게 물어뜯고 있었지. 단주가 이곳을 찾았을 때 우리는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혈통은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존재의 후손이었으니까. 하지만 단주는 왕천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숙명에 고뇌하는 젊은 무인의 그것이었지. 서류는 청하의 원망 섞인 목소리와 내포된 고통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는 말 대신 자신의 정화된 행동으로 청하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 그들이 벽운산의 깊은 계곡을 건너던 중 칠흑 악마의 잔재 마귀에 타락한 사나운 맹수 무리가 그들을 덮쳤다. 이 맹수들은 왕천의 영향력이 벽운산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불길한 징조였다. 일반적인 맹수와 달리 이들은 검은 기운에 휩싸여 이성을 잃은 채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다.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에는 마귀가 스며들어 있었다. 청하는 몸을 날려 맹수들을 검으로 막아섰다. 그녀의 검술은 금강진 특유의 자연스러운 힘을 담고 있었으나 맹수들의 마귀가 워낙 강력하여 순식간에 밀리기 시작했다. 청하는 자신의 내력이 마귀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느끼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서류는 청월검을 뽑아 들었다. 푸른 빛이 맹수들을 향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서류는 자신의 내력을 한치의 오차 없이 맹수들의 마귀에만 집중시켰다. 맹수들의 검은 기운이 푸른 빛에 닿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졌고 맹수들은 힘을 잃고 나약하게 쓰러져 다시 평범한 짐승으로 돌아왔다. 청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피를 흘리지 않고 마귀를 정화하다니 당신의 혈룡인의 힘은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르군. 이 힘이라면 봉인을 정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청하의 경계심이 비로소 존경과 신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서류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강호의 어둠을 끝낼 수 있는 진정한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청하의 마음에 피어났다. 청하는 자신의 오랜 선입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끼며 서류에게 진심으로 협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서류를 만리상회의 후손이 아닌 동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8화 시퀀스, 이 본문 단주의 마지막 흔적 최종 재제공. 죄송합니다. 반복된 수정 과정에서 요청하신 18화 시퀀스 1을 누락하고 최종본을 제공했습니다. 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무협 용어를 유지하고 한자를 절대 금지한 18화 시퀀스 1을 다시 한번 정확히 제공하겠습니다. 서류와 청하는 맹수 무리를 정화한 후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제 청하는 금강진의 비술과 지리 지식을 총동원하여 서류를 고대 봉인진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수직으로 깎아지른 절벽을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내려가고 바위 사이의 좁은 틈을 기어 통과했다. 벽운산의 가장 깊은 곳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로운 영역이었으나 그만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벽운산의 마지막 관문인 천폭 근처에 도달했다. 천폭은 구름 위에서 떨어지는 듯한 장엄한 폭포였으며 물보라가 짙은 안개를 만들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폭포수의 굉음은 천지를 뒤흔들듯 거대했고 그 웅장함은 인간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깨닫게 했다. 정화는 고개를 들어 폭포를 올려다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천폭 뒤에 고대 봉인진이 숨겨져 있다. 우리 금강진의 창시자들이 격운선인과 함께 이 자연의 장벽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았지. 폭포 근처 수십 년 동안 물보라와 이끼에 덮여 있던 바위에는 단주가 남긴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위에 새겨진 검은과 발자국은 단주가 이곳에서 강력한 적과 짧고 격렬한 싸움을 벌였음을 보여주었다. 검은 주변에는 왕천에게서 느꼈던 것과 흡사한 탁하고 음습한 마기의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다. 서류는 단주가 왕천이 보낸 추격자와 싸웠거나 혹은 왕천이 직접 이곳까지 쫓아왔을 가능성을 직감했다. 서류는 검은에 손을 대고 무혈천영을 흘려보냈다. 바위에 스며들었던 옅은 마기가 소리 없이 정화되었다. 마기가 사라지자 바위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때 서류는 바위의 가장 깊숙한 부분에서 단주의 내력이 미약하게 남아있음을 감지했다. 단주가 숨긴 것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력을 이용한 비밀스러운 암호였다. 정화. 단주가 여기에 봉인에 대한 암호를 숨겼소. 만리상회의 비전 무공을 이용해 특정 진동을 가해야 할 것이오. 서류는 청월검의 끝으로 바위의 특정 지점을 가볍게 두드렸다. 단주의 내력을 따라 정확한 진동을 가하자 바위의 표면이 갈라지며 작은 금속 조각이 나타났다. 이 금속 조각은 봉인진을 열 수 있는 열쇠인 동시에 단주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금속 조각에는 금강진에서만 사용되는 고대 문자로 해제와 숙명이라는 두 단어가 음각되어 있었다. 정화는 그 문자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이것은 금강진의 가장 오래된 봉인술에만 사용되는 고대 암호다. 단주가 이 암호를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해제라니. 설마 봉인을 풀려고 한 것인가? 만리상회가 또다시 봉인을 탐하려는 것인가? 청하는 혼란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내며 서류에게 물었다. 서류는 고개를 저으며 청하의 불안을 잠재웠다. 단주는 봉인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봉인진을 임시로 열어 봉인 내부에 직접 진입하려 했던 것이오. 왕천이 외부에서 칠흑 악마의 잔재 마기를 이용하여 봉인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단주는 내부에서 봉인을 다시 강화할 계획이었을 것이오. 단주의 내력이 봉인을 유지하는데 사용된 흔적이 강하게 느껴지오. 단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봉인 내부로 들어갔다는 사실은 서류와 청하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봉인진이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서류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이용하여 천폭 뒤의 진법을 임시로 풀 방법을 청하와 함께 찾아야 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칠흑 악마의 잔재가 완전히 풀리기 전에 단주를 찾고 봉인을 정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임무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서류와 청하는 금속 조각에 새겨진 고대 암호를 해독하여 천폭을 감싼 강력한 진법의 일시적인 해제 방법을 알아냈다. 청하는 금강진의 비수를 이용하여 봉인진의 핵심 구역에 특정 기운을 주입했고 서류는 무혈천영의 정화력을 이용하여 진법 주변에 남아있던 왕천의 탁한 기운을 모두 제거했다. 바지직, 청하의 비술과 서류의 정화력이 진법의 핵심에 작용하자 천폭을 감싸던 짙은 안개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사라졌다. 웅장한 폭포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동굴 입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굴 입구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대 문자와 신비한 그림들이 새겨져 있었고 이것이 바로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가 봉인된 고대 봉인진의 입구였다. 하지만 동굴 입구는 고요하지 않았다. 봉인진 내부에서부터 검고 음습한 기운이 연기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는 봉인이 이미 심각한 균열을 겪고 있으며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가 봉인을 깨고 역류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마기의 역류는 천폭 주변의 맑은 연기를 순식간에 더럽히고 있었다. 늦었다. 봉인이. 단주님이 막으려 했으나 결국 깨지고 있다. 청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마기의 강렬함은 왕천에게서 느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순수했다. 이 마기가 강으로 퍼져나간다면 그 재앙은 이전의 칠흑 악마의 파멸보다 더욱 클 것이었다. 서류는
청월검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푸른빛 무혈천형은 역류하는 마귀에 맞서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끝이 아니오. 단주는 내부에 있을 것이오. 우리가 봉인진으로 직접 진입하여 마귀를 정화하고 단주를 찾아야 하오. 서류는 청아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청아는 잠시 망설였으나 서류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의지와 정화의 힘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청아는 봉인진의 구조를 알고 있었기에 서류에게 필수적인 조력자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마귀가 격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동굴 입구를 향해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고대 봉인진 내부에는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 그리고 단주의 운명이 걸린 최후의 격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와 청아가 봉인진의 동굴로 들어서자 내부는 외부의 자연광이 완전히 차단된 어둠과 음습한 마귀로 가득 차 있었다. 마귀는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청아는 금강진의 비수를 이용해 작은 불빛을 만들었으나 마귀가 빛을 삼키는 듯하여 시야는 매우 좁았다. 서류는 무혈천형을 최대한 개방했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어둠과 마귀를 밀어내며 좁은 통로를 밝혀주었다. 마귀는 서류의 정화력에 저항하며 소리를 냈고 이는 마치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청아는 서류의 등 뒤에서 자신의 검을 굳게 잡고 경계했다.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두 사람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단주가 쓰러져 있었다. 그의 전신은 마귀에 의해 검게 그을려 있었고 생명력이 극도로 소진된 상태였다. 단주의 마지막 힘은 봉인진의 핵심을 향해 응축된 한 줄기 검기로 남아 있었다. 단주의 앞에는 봉인진의 핵심이 되는 거대한 수정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수정은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를 봉인하고 있었는데 봉인은 이미 반 이상 깨져 있었고 수정에서는 순수한 악의가 느껴지는 검은 마귀가 격렬하게 분출하고 있었다. 단주가 최후의 힘으로 이 마귀의 분출을 일시적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다. 단주, 서류는 비통한 외침과 함께 단주에게 달려갔다. 단주는 서류가 온 것을 인지하고 미약하게 손을 들었다. 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서류, 해제를 막아야 한다. 봉인을 정화해야 한다. 왕처는 마지막 봉인이 풀리면 강호가 파멸할 것을 알고 있었다. 막아라. 단주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수정에서 분출되던 검은 마귀가 단주의 마지막 검기를 압도하며 최종적으로 해제되었다. 쾅! 순수한 악의로 가득 찬 검은 마귀가 동굴 전체를 뒤덮으며 폭발했다. 서류는 단주의 몸을 끌어안고 무혈천형의 푸른 방어막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청아 역시 금강진의 도력을 이용해 방어막을 형성했으나 마귀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마귀는 봉인진을 완전히 부수고 벽운산 전체로 퍼져나가기 직전이었다. 강호의 운명은 이제 혈룡인의 후예인 서류의 마지막 정화의 힘에 달려 있었다. 칠흑 악마의 최종 잔재와 서류의 순수한 무혈천형이 고대 봉인진에 파괴된 핵심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칠흑 악마의 최종 잔재 마귀가 고대 봉인진에 파괴된 수정 핵심에서 폭발하며 어둠과 순수한 악의를 동굴 가득 토해냈다. 순식간에 동굴 내부의 맑은 공기는 음습한 마귀로 변질되었고 그 압도적인 힘은 강호의 태초에 존재했던 파멸의 기운을 상기시켰다. 쓰러진 단주의 몸을 감싸 안은 서류와 그 뒤에서 필사적으로 도력을 집중한 청아를 향해 검은 파도가 맹렬하게 덮쳐왔다. 서류는 단주와 청아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무혈천형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 정화력은 절대적인 악에 맞서 눈부시게 타올랐다. 푸른빛은 단주의 마귀로 그을린 몸을 감싸 안아 생명력이 더 이상 소진되는 것을 막았고 청아가 펼친 약한 도력 방어막을 감싸주었다. 정화의 빛과 파멸의 마귀가 충돌하는 곳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격렬한 진동과 굉음이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다. 청아는 마귀의 파괴력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익힌 도력은 방어에 능했지만 칠흑 악마의 근원적인 마귀는 그녀의 내력을 순식간에 잠식하려 들었다. 하지만 서류의 무혈천형이 마귀를 가로막아 주었기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들어 서류의 뒷모습을 보았다.
서류의 몸은 푸른 빛으로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힘은 마치 벽운산의 맑은 전기와 하늘의 밝은 기운이 하나로 응축된 듯 순수했다. 저 힘이 바로 혈룡인의 진정한 정화의 힘이구나. 정화는 경외감을 느꼈다. 복발의 여파가 잠시 잦아들자 서류는 마귀가 일시적으로 정체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청월검을 앞으로 겨누고 검신의 묵혈천영의 정수를 모두 집중시켰다. 청월검은 푸른색에서 점점 순백색으로 변했고 검신을 따라 고대 문자의 문양이 섬광처럼 새겨졌다. 이것은 봉인진을 정화하고 봉인을 재구축할 수 있는 혈룡인의 최고 경지의 정화 검강이었다. 묵혈천영, 만상정화, 서류의 외침과 함께 청월검에서 단 하나의 거대한 푸른빛 검기가 파멸적인 마귀를 향해 돌진했다. 이 검기는 마귀를 가르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겨진 본래의 순수한 기운을 되찾아 주는 궁극의 정화였다. 검기가 마귀의 중심부인 파괴된 수정에 닿자마자 동굴 전체가 순백색의 빛에 휩싸였다. 마귀는 비명을 질렀다. 칠흑 악마의 마지막 잔재는 자신을 영원히 소멸시킬 정화의 힘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어둠은 빛에 의해 분해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거쳤고 동굴의 공기는 점점 맑고 깨끗한 연기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수정의 파괴된 부분은 다시 푸른 빛을 띠며 재생되었고 봉인지는 서류의 힘을 빌려 재구축되기 시작했다. 정화가 완료되었을 때 서류는 극도의 내력 소모로 몸이 휘청거렸다. 그녀는 간신히 청월검에 몸을 의지했다. 봉인지는 다시 견고하게 다쳤지만 그녀의 전신에서는 내력이 모두 빠져나간 듯 힘이 없었다. 청아는 황급히 달려와 서류를 부축했다. 단주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으나 그의 몸을 감쌌던 검은 그 흐름은 모두 사라지고 옅은 생명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단주님. 살아계시다. 청아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서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칠흑 악마의 최종 잔재는 완벽하게 정화되고 봉인되었다. 왕천이 초래하려 했던 강호의 궁극적인 파멸은 서류의 희생적인 정화로 막아졌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탈진한 단주를 구하고 무너진 강호를 재건하는 무거운 책임이었다. 마귀의 파멸적인 힘이 완벽하게 정화되고 봉인진이 재구축되자 동굴 안에는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청아는 탈진하여 간신히 서 있는 서류를 부축했고 단주의 위급한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주는 묵혈천영의 정화력 덕분에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은 막았지만 내상이 심각하여 당장 치료가 필요했다. 서류님, 단주님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봉인진이 재구축되었으니 이제 벽운산을 빠져나가 금강진으로 가야 합니다. 금강진에는 벽운선인의 제자들이 남긴 신비로운 치유술과 약재가 있습니다. 청아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서류에게 긴급한 제안을 했다. 서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전신의 내력이 바닥나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단주의 목숨이 가장 중요했다. 좋소. 청아. 당신의 인도에 따르겠소. 단주를 꼭 살려야 하오. 청아는 단주를 짊어지고 탈진한 서류를 부축했다. 봉인진의 어둠 속에서 금강진의 소녀 검사가 만리상회의 2명의 주인을 끌고 필사적인 탈출을 시작한 것이다. 다행히 봉인을 해제하며 만들어 놓은 통로는 아직 열려 있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천폭의 웅장한 물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맑은 공기와 푸른 연기가 가득한 벽운산의 맑은 기운은 서류의 탈진한 몸에 미약하나마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금강진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다. 청아는 단주를 업고 서류를 부축하며 벽운산의 험준한 지형을 익숙하게 통과했다. 그녀는 묵묵히 짐을 짊어졌고 어린 소녀의 몸에서 나오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은 서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금강진의 사람들이 단주와 만리상회에게 배신당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청아는 순수한 정의감으로 서류와 단주를 돕고 있었다. 수십 번의 오르막과 내리막 끝에 그들은 벽운산의 가장 은밀한 골짜기에 위치한 금강진의 입구에 도착했다. 입구는 굵은 밧줄로 엮은 다리와 자연석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청아는 미리 정해진 암호를 외치자
은밀한 문이 조용히 열렸다. 금강진의 내부는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별천지였다. 맑은 약수가 흐르고 희귀한 약초가 자라는 고요한 정원 같았다. 서류와 단주는 금강진의 장로들과 의원들에게 인계되었다. 장로들은 서류의 탈진한 모습과 단주의 심각한 부상을 보고 놀랐으나 청하의 간절한 설명과 서류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읽었다. 장로 중 가장 연장자인 백의 노인이 서류의 맥을 짚었다. 걱정 마십시오. 혈룡인의 후예요. 내력 소모가 극심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주의 내상은 매우 깊습니다. 벽운선인의 치유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서류는 백의 노인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단주가 뉘어진 방으로 옮겨졌다. 단주는 평온한 얼굴로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서류는 단주의 손을 잡고 만리상회의 진정한 주인이 다시 깨어날 날을 간절히 기다렸다. 마기의 근원은 정화되었지만 강호의 혼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금강진의 비밀스러운 처소에서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서류는 금강진의 맑은 연기와 신비한 약초 덕분에 탈진했던 내력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녀의 푸른 무혈천형은 이전보다 더욱 순수하고 견고해졌는데 칠흑 악마의 근원마기를 정화하는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 혈룡인의 힘이 완전히 각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주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다. 금강진의 노요원들은 벽운선인의 비전 치유술을 총동원했지만 단주가 마지막에 쏟아부은 내력 소모와 마기의 충격은 단순한 외상이 아니었다. 노요원은 서류에게 단주님은 생명력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인한 의지가 그를 붙잡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무엇보다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깨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서류는 단주의 곁을 지키면서도 강호의 상황에 귀 기울였다. 청하가 금강진의 외부 통신망을 통해 얻어온 정보는 매우 불안정했다. 만리상회의 부총단주였던 왕천이 갑작스럽게 실종되고 총단 내부가 정화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소문이 강호에 파다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리상회의 권력 공백을 틈타 암암리에 숨어있던 다른 사파와 권력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왕천이 뿌려놓았던 잔재 마기가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영의 존재들이 다시 출몰했고 중원의 정파들조차 만리상회의 몰락을 예상하며 세력 확장에 열중하고 있었다. 강호는 일촉즉발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서류님, 만리상회가 총단주의 부재로 와해되기 직전입니다. 왕천이 제거되었지만 그가 심어놓은 부패한 관리들과 돈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강진은 외부에 나설 수 없습니다. 청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류에게 상황을 알렸다. 서류는 단주의 평온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단주가 생명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바로 이 강호의 평화였다. 이제 단주가 남긴 사명을 이어받아 그녀가 강호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청하, 단주를 부탁하오. 금강진만큼 안전하고 맑은 곳은 없소. 나는 이제 만리상회로 돌아가 흩어진 세력을 재건하고 왕천이 남긴 최후의 잔재를 모두 정화해야겠소. 강호의 혼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소. 서류는 청월검을 허리에 다시 단단히 찼다. 그녀의 몸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혈룡인의 책임감과 정화자의 의지가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만리상회를 재건하고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는 더욱 거대하고 복잡한 시련의 시작이었다. 서류는 청하에게 단주를 맡기고 금강진의 비밀스러운 통로를 통해 벽운산을 나섰다. 청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하며 만리상회의 새로운 주인이자 정화자인 서류의 안전을 진심으로 빌었다. 서류는 청하에게 반드시 단주를 보호해 줄 것을 다짐받고 홀로 강호의 혼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만리상회의 총단인 천중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했다. 왕천이 제거되고 칠흑 악마의 근원 마기가 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호는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못했다. 벽운산 인근의 작은 마을들은 이미 만리상회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도처에서 자경단이나 소규모
문파들이 새로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서류는 신분을 숨긴 채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무리하게 내력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고 무혈천형을 최소한만 운용하며 주변의 상황을 예민하게 파악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왕천에게 협조했던 만리상회의 부패 세력들을 정리하고 총단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무리들이 만리상회의 재산을 갈취하고 유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행 도중 서류는 뜻밖의 인물과 조우했다. 그것은 이전에 만리상회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던 정파, 문파인 천검문의 소속 무사들이었다. 그들은 천중성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을 차단하고 지나는 상단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천검문은 명분상 왕천의 잔당을 소탕한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목표는 만리상회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와 비밀 물자에 있었다. 서류가 평복을 입고 지나가려 하자 천검문의 선두, 무사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여인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천중성으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하니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오. 무사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과 은근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서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전은 친척을 만나러 가는 길이오. 천검문의 정의로운 뜻에 감사하오. 무사는 서류의 평범한 차림을 훑어보더니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만리상회의 단주는 사라졌고 총단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오. 현명한 판단을 하시오. 서류는 그들을 뒤로하고 천중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정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서류의 예상보다 강호의 혼란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칠흑 악마는 정화되었으나 인간의 탐욕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혼돈의 그림자가 서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녀는 단주의 공백을 메우고 자신의 정화력을 강호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사용해야 하는 무거운 숙명을 짊어졌다. 서류는 수일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만리상회의 심장부이자 본거지인 천중성의 외곽에 도착했다. 천중성은 이전에 웅장하고 번성했던 모습과는 달리 무겁고 침체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왕천과의 격렬한 전투와 이어진 숙청 작업으로 인해 총단의 정문은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있었고 일부 건물에는 불에 탄 흔적과 검게 그을린 마기의 잔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정문을 지키는 무사들의 모습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규율을 잃고 나태해져 있었으며 복장은 단정치 못했고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가득했다. 왕천이 제거되면서 만리상회를 지탱하던 권위가 붕괴된 결과였다. 무사들은 총단주와 부총단주의 공백 속에 누구에게 충성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피를 잃은 상태였다. 서류가 성문에 가까워지자 수비대장으로 보이는 무사가 나른하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이보시오. 천중성은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소. 용무가 있다면 성 밖에서 기다리시오. 무사는 서류의 평범한 차림을 보고 경멸하듯 대꾸했다. 그는 서류가 만리상회의 진정한 주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서류는 분노 대신 차분함을 택했다. 이곳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만을 초래할 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월검을 드러내지 않고 단주에게서 받았던 만리상회의 총단주 권한을 상징하는 패를 조용히 꺼내 내밀었다. 내가 만리상회의 새로운 총단주에게 중요한 서신을 전달해야 하오. 이 패를 총단의 수뇌부에게 전달하시오. 수비대장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패를 받아 들었다가 패에 새겨진 고유 문양을 확인하고는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패는 단주만이 소지할 수 있는 극비 중의 극비 상징이었으며 단주의 권한 위임을 상징했다. 패의 묵직한 무게와 정교함은 가짜일 수 없었다. 이것은 단주님의 총단주 패가 아닙니까? 어찌 이것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수비대장은 패를 놓칠까 두려워하며 두 손으로 붙잡고 벌벌 떨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공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패의 등장은 성문 주변의 무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총단주의 패를 소지한 낯선 여인을 주시하며 술렁거렸다. 서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압도하듯 조용히 명령했다. 나는 단주의 명을 받고 돌아왔소. 지체 말고 성문을 열고 현재 총단을 대리하는 대금사와 수뇌부를 모두 총단주 집무실로 소집하시오. 만리상회의 혼란을 오늘 종식시킬 것이오. 수비대장은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총단주 패를 돌려준 뒤 황급히 성문을 열었다. 서류는 당당하게 천중성으로 진입했다. 만리상회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천중성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왕천이 남긴 부패의 잔당들과 외부 세력의 탐욕스러운 눈길이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가 천중성에 진입한 소식은 성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비대장의 경악을 전해 들은 대금사와 남아있는 만리상회의 수뇌부는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혼란 속에 총단주 집무실로 서둘러 모였다. 대금사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있었으나 안색은 푸석했고 연일 계속되는 권력 공백과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극도로 지쳐 보였다. 서류가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수뇌부는 이미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전에 왕천에게 충성했던 무리들은 서류의 등장에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고 중립을 지키던 인물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눈치를 살폈다. 대금사는 수뇌부의 맨 앞에 서서 경직된 목소리로 서류에게 말을 걸었다. 총단주의 패를 소지하신 분이시니 예의를 갖추겠소. 본인은 만리상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금사요. 총단주 단주님은 어찌 되셨으며 어떤 연유로 그 패를 소적께서 지니고 계신지 설명을 요청하오. 서류는 집무실의 중앙에 단호하게 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평범한 차림이 노련한 수뇌부 사이에서 이질적이었으나 푸른 무혈천형이 옅게 감도는 그녀의 눈빛은 모두를 압도했다. 그녀는 대금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왕천과의 격투로 파손되었던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총단주 패를 책상 위에 묵직하게 내려놓았다. 단주님은 중대한 임무 수행 중 부상으로 잠시 요양 중이시오. 그리고 만리상회를 타락시키려 했던 왕천은 이미 제압되었소. 나는 단주님의 명의에 따라 만리상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총단을 정화하기 위해 돌아온 서류요. 서류의 단호한 선언에 집무실은 파문이 일었다. 수뇌부 중 몇몇은 경악했고 특히 왕천에게 협력했던 인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왕천이 제압되었다는 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총단주 패의 권위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다. 대금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총단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단주의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서류의 눈빛에서 단순한 무사 이상의 강력한 정화력과 의지를 읽었다. 대금사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서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알겠소. 서류님의 총단주 패의 권한을 존중하겠소. 현재 만리상회는 붕괴 직전이오. 외부의 탐욕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소. 부디 만리상회를 구해주시오. 대금사의 복종은 곧 다른 중립적인 수뇌부의 복종을 의미했다. 그러나 집무실의 어둠 속에서 왕천의 잔당 중 하나가 입을 열었다. 일개 소녀가 왕천 어르신을 제압했다는 것을 누가 믿겠소. 총단주의 패만으로 만리상회의 수장이 될 수는 없소. 힘을 보여주시오. 서류는 도전적인 외침에 차가운 시선을 돌렸다. 만리상회의 재건은 설득이 아닌 힘과 정화로 시작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왕천의 잔당이자 수뇌부 중 하나였던 곽 주사의 도전적인 외침은 집무실에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곽 주사는 왕천의 부재를 틈타 권력을 탐하려 했던 인물로 서류의 등장이 자신의 계획을 수포로 돌릴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대금사와 다른 수뇌부는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주시했다. 서류는 곽 주사를 직시했다. 그녀는 무혈천형을 극도로 응축하여 외형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했으나 그녀의 주변 공기는 순식간에 맑고 냉철한 기운으로 변화했다. 힘을 보여달라 했소. 좁소. 곽 주사는 서류의 평범한 모습에 경멸을 더하며 소리를 지르기 전에 먼저 공격을 개시했다. 그의 손바닥에서 만리상회의 무공 중 하나인 천리읍수가 강렬하게 발출되었다.
목표는 서류가 앉아있는 단주의 책상과 폐였다. 그는 서류를 겁박함과 동시에 폐를 파괴하려 했다. 파앙! 곽 주사의 내력이 만들어진 바람이 집무실을 강타하는 순간 서류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월검을 뽑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의 순수한 정화력이 파동처럼 솟아나와 곽 주사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무혈천형이 곽 주사의 천리 흡수와 충돌하자 흡수력의 근원이 되는 탁한 기운이 순식간에 정화되어 소멸했다. 그악! 자신의 내력이 역류하고 정화되는 극심한 고통에 곽 주사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무릎을 꿇고 몸을 떨었으며 그의 눈빛에서 왕천에게 물들었던 탐욕과 사악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다. 서류의 정화력은 파괴를 통한 무력이 아닌 악의를 소멸시키는 궁극적인 힘이었다. 집무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대금사와 다른 수뇌부는 공포와 경외감이 섞인 눈빛으로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왕천을 제압했다는 소문이 사실임을 눈앞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정화력은 만리상회의 내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악의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서류는 정화되어 나약하게 쓰러진 곽 주사를 지적하며 단호하게 명령했다. 곽 주사를 포박하여 금고와 장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왕천에게 협조했거나 공금을 유용한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엄중히 처벌할 것이오. 대금사는 지체 없이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수행했다. 서류는 단 한 번의 정화 일격으로 총단 내부의 권력 관계를 완전히 뒤집었다. 만리상회는 이제 더 이상 부패한 왕천의 그림자가 아닌 정화자 서류의 지휘 아래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게 되었다. 총단주 집무실에서의 내부 숙청이 완료되자 서류는 곧바로 만리상회의 모든 자녀, 무사와 관리들을 총단의 중앙 광장으로 소집했다. 곽 주사의 제압과 왕천의 측근들이 속속 포박되는 모습을 목격한 이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서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류는 단주의 패를 가슴에 품고 단호한 눈빛으로 수많은 만리상회 무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집중된 무혈천형의 기운을 담고 있어 광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만리상회의 구성원들이여. 그대들은 오랜 시간 왕천의 탐욕과 마귀 아래 부패하고 혼란을 겪었다. 총단주 단주님은 강호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장기간 자리를 비우셨으며 나 서류는 단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만리상회의 총단주 대행을 맡을 것이오. 오늘부로 만리상회는 과거의 모든 부패와 어둠을 정화하고 강호의 정의로운 질서를 수호하는 상단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오. 왕천에게 물든 모든 관리와 무사들은 정화를 받아야 하며 재산을 횡령한 자는 단호하게 처벌할 것이오. 서류의 선포는 총단의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왕천의 마귀에 오염되어 고통받았던 무사들은 서류의 정화력의 구원을 느끼고 환호했으며 순수한 충성심을 가진 이들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왕천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관리들은 창백한 얼굴로 불안에 떨었다. 총단의 권력 교체는 순식간에 강호 전체로 퍼져나갔다. 서류가 단주의 패를 내세워 만리상회를 장악했다는 소식은 무림을 다시 한번 들끓게 했다. 천중성에서 멀리 떨어진 정파의 수뇌부들은 이 소식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천검문의 문주는 만리상회의 새로운 지배자가 어린 소녀라는 사실에 경멸을 섞인 코웃음을 쳤고 다른 정파의 문주들은 만리상회가 자멸할 기회를 노리며 침묵했다. 그들은 서류의 힘을 얕보았으며 만리상회를 분할하여 이익을 취할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는 은밀한 존재가 있었다. 강호의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세력은 서류의 등장과 칠흑 악마의 근원 마귀가 정화되었다는 극비 정보에 경악했다. 그들은 서류의 강력한 정화력이 자신들의 존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서류를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서류는 만리상회의 내부를 장악했을지는 몰라도 강호에는 더욱 거대하고 은밀한 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